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교류를 살펴봤는데요. 그 경제 교류,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활동이 수출과 수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거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생활이 있나요? 선생님이 원으로 그려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의 생활은 의식주가 있죠.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먼저 옷을 입으니까 밥을 먹으니까 식, 잠을 자니까 주. 자,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하고 쉬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노동을 하고요. 그리고 쉽니다. 여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의 생활에서 이렇게 세계의 수출과 수입,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경제 교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난 그 변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4쪽에 보면 엄마와 아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요. 메뉴 볼까요? 갈비탕이네. 갈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김치도 있고요. 맛있는 고등어도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식재료 원산지를 알려주고 있네요. 이거 의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도 파는데 거기에 있는 돼지고기는 칠레에서 왔대요. 돼지가 칠레에서 이제 키워졌나 봐요. 그리고 갈비탕에 들어간 그 갈비, 소고기는 오스트레일리아 산이고요. 닭볶음탕의 닭고기는 브라질, 그리고 고등어 부위의 고등어는 노르웨이, 그리고 김치찌개 고춧가루는 중국, 공깃밥의 쌀은 국내, 우리나라 거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쌀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식탁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자라고 또 키워진 그런 식재료로 식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가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 우리가 사오는 거군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렇지, 요즘에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아주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자유무역협정 배웠죠. 그런 식으로 좀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무역 활동을 하게 되면서 식재료의 원산지가 다양해졌단다. 한 가지 음식에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재료가 들어가 있대요. 자, 갈비탕 볼까요? 거기 있는 소고기는 오스트레일리아지만 거기 속에 있는 뭐 파라든지 뭐 소금 이런 거는 또 다른 나라의 식재료일 수, 다른 나라가 원산지인 식재료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식생활은 그 재료가 다양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해졌어요. 의식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히 식생활에서는 재료가 다양해졌어요. 135쪽에 식생활 이어서 먼저 볼게요. 식생활 두 번째 있는 거. 와, 남자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게 먹고 있다. 오늘은 태국 음식점에서 팟타이를 먹었다. 선생님도 팟타이 정말 좋아하는데 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태국 음식이죠, 팟타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서 신기했다. 후식으로는 태국에서 수입한 열대 과일, 우리나라에서는 망고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태국에서는 그 기후가 적절하기 때문에 망고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대 과일인 망고도 먹었대요. 자, 이처럼 식생활에 들어가는 재료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다양해진 거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막 조선시대나 아주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을 때에는 망고를 먹을 수 없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의생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생산지를 찾아봤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생산지를 찾아보니 Made in Vietnam, Made in China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만든 것을 알 수 있었대요. 선생님도 지금 이 치마를 입고 있는데 치마 보니까 Made in China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입은 옷은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진 옷일 수도 있고, 즉 나라에서 옷을 생산하는 곳이 또 다양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생활을 볼까요? 주생활을 볼게요.
자, 외국 기업의 가구 전시장을 오니 외국 가정에 온 느낌이 들었대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짓는 아파트나 주택의 내부 구조도 외국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최근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겨서 인테리어 가게에 갔는데 점원이님한테 어서 오세요 하면서 어떤 느낌의 인테리어를 원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집이 좀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아, 손님께서는 북유럽 스타일을 찾으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찾는 느낌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평소에 뭐 잡지나 또는 텔레비전, 유튜브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볼 때 북유럽의 그런 가구를 소개하는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고 보다 보니까 선생님의 취향도 북유럽 스타일이 조금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가구샵에서 가구를 볼 때 옆에 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았어요. 조금 귀여운 거. 그래서 이쪽은 어떤 부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손님 그쪽은 좀 일본 스타일이에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의 소품이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느낌, 그런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가구랑 소품들을 사겠죠. 자, 이처럼 경제 교류,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류를 하다 보니 우리의 취향이 좀 더 광범위해진 거죠. 광범위해진 거죠. 반대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뭐 드라마, 사극을 보고 한옥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옥 스타일의 가구나 한국식 가구나 소품들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지가 넓어졌다라고 할까요? 주거 생활에서도 취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해진 거죠. 재료도 다양해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해지고 우리의 취향도 다양해진 거죠. 어떤 음식 좋아해? 중식 좋아해? 일식 좋아해? 뭐 한식 좋아해? 양식 좋아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교류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지면서 우리가 취향이 더 많이 생기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가생활 볼까요? 지금 여가생활 여기 여가생활 나와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잘 접하는 예로 영화가 나와 있어요. 영화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미국에서 만든 미국 영화를 봤대요. 만화 영화. 외국의 다양한 자연 경관이 나오니까 신기하겠죠. 미국의 모습이 나오니까 좀 더 색다르고 재밌을 것 같은데 멋진 장면도 많아서 보는 내내 긴장감이 넘치고 재미있었대요. 우리 영화관에 가면 외국 영화도 있고 한국 영화도 있죠. 외국 영화에는 뭐 미국 영화도 있을 수 있고 일본 영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다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문화적으로도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문화 콘텐츠죠. 그러니까 우리 오고 가고 수출 수입할 수 있어요. 여가 생활을 즐기는 범위도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누군가는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게임은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미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해진 거예요. 자, 그럼 뒷장으로 넘겨서 선생님 그러면 지금 노동 안 했는데요. 네, 일하는 것도 다양해졌을까요? 라고 본다면 교과서 136쪽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을 하는 거는 선생님이 노동하는 거는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일을 하는 사람, 근로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말로 그 돈으로 뭔가를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자라고도 할게요. 소비자의 입장과 그리고 일을 주는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자, 136쪽의 위쪽에는 근로자 소비자의 입장이고 아래쪽에는 기업의 입장이에요. 자, 여기 근로자 소비자 입장에서 영향,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 교류가 미치는 영향을 이제 기재해 놨습니다. 2부터 읽어볼게요.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등 개인의 일자리, 취업,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졌대요. 아,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있어서 일자리가 또 다양해진 거예요. 자, 외국 기업에서 한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고 어떤 운전 스타일이고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한국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한국의 무역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그 사람을 일하게 한다면 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적임자겠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서 한국인을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고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더 많아진 거죠. 외국 기업에도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소비자로서 전 세계의 값싸고 다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대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뭔가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자, 항상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진 거는 당연하고 물건이 저렴해졌다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서로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했죠. 품질은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가격은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면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은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기술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인데 얘는 없어. 근데 여기서는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인데 저 기술은 없어. 그러면 서로 기술을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같이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중합작 영화도 있고요. 한미합작 드라마도 있고요. 한국과 미국이 같이 영화를 찍는다. 그래서 배우들도 한국 배우, 미국 배우들 다 나오고 이런 걸 본 적이 있을까요? 이처럼 뭔가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 말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런 건데요. 기업은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요. 다른 나라와 계속 교류를 함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 또는 아이디어 또는 이제 협력을 해서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진 건데요. 또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경우가 요즘에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데에 공장을 세우거든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자동차를 우리나라가 수출할 거야.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공장을 세울 때 드는 땅값이 더 저렴하고 노동력, 거기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에게 줘야 하는 월급도 더 저렴하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그 중국에다가 팔 건데 뭐라 해야 되지? 유통비용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배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에 보내는 것보다 중국에서 만들면 바로 이렇게 팔면 되니까 유통비용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이득이라고 판단이 되면 중국의 공장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장을 세워 그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물건을 생산하고 제조 비용과 운반 비용까지 줄일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그 나라에 또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기도 하죠.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기도 합니다. 공장을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다양해졌다는 거죠. 모든 게 다양해졌어요. 입을 수 있는 옷도요. 외국에서 수입해온 옷도 있고 외국 브랜드의 옷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양해졌고 먹는 식재료도 너무 다양해졌죠. 중식, 일식, 한식 등등.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가구 이런 것도 선택지가 취향이 다양해졌고 노동에서 보면 근로자 입장에선 일자리도 더 외국 기업까지 취업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물건을 다양하고 저렴한 값에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고 협력을 해서 또 다른 나라의 공장을 세움으로써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가 활동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다더라. 가장 중요한 말은 다양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교류를 함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것을 먹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항상 문제점이 있지요.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명, 암, 밝은 명을 배웠으니 다음 시간에는 암, 어두운 부분을 배우도록 하고요. 하지만 어둡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 선생님 수업 끝나고 여러분 다시 교과서 한 번씩 천천히 스스로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